안녕하십니까, 정보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쓴 이유는 출조답 OT 때문이에요. 오늘은 출조답에 대한 OT 시간입니다.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답안이라. 글쎄, 출제위원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기출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채점의 결과로서 좋아할 수 있는 답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 그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점은 기출 문제인데,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제 경험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는 제가 2017년에서 2018년도 때 어떤 학생을 가리키게 됨으로써 이 기출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해당 학생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지 않는 가운데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모의고사를 안 보는 것보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더 합격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모의고사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 당연히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학생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어야 그나마 무슨 모의고사를 보든 우편으로 보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모의고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학생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답안을 쓰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문제는 그 학생도 알고 저도 알았던 기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6개월 동안 총 5회, 나중에는 기출 문제를 거의 외웠겠죠, 그 친구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게 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떤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이거 몇 년도에 10점짜리 나왔는데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반복적인 학습을 했습니다. 기출 문제 하나를 두고요. 물론 그 학생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그게 그의 유일한 모의고사이자 실제 시험이었던 거죠. 물론 그 점수도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커트라인에서 훌쩍 뛰어넘는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신가요? 혹시 눈으로 대충, 아니면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나중에 언제요? 6월달 다 돼서요? 그때는 단순함게 해야죠. 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사 1차 시험을 보면서 저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기출문제를 1차 시험 때는 많이 풀어봤구나. 근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요령도 필요하고 전략도 짜야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도 싶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2차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100% 반영돼서 전곡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를 내셨던 분은 언제든지 또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특정 학원의 모의고사는 특정 강사님의 주도하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이 기출문제는 어떤 특정 학원의 강사님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들어갈 수 있고 내년도 들어갈 수 있는 출제위원과 그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1차 시험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출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눈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저의 강좌는, 이 출조답의 강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1강에서부터 블라블라블라 한 뭐 30강 넘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제목에다가 이거는 2020년도 1번 문제입니다 라는 식의 제목을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픈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픈북이어도 상관없어요. 책을 펴놓고라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자, 제가 제시하는 이 강의에서의 정답은 실제로 정답하고 얼마나 가까울까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이지 논술에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규정을 쓰고 하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죠.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예시가 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답안을 여러분들이 그냥 복붙할 수 있어요? 남의 생각을 그냥 똑같이 베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픈북을 통해서라도 답을 적어내고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다른 커리큘럼과 분명히 이 점은 다를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 학원, 다른 학원에서는 뭐 저희는 출조답이라고 하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반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던 것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강의들의 속성은 뭐냐면 강의에 그냥 가죠.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요.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공부예요?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까? 절대 남지 않아요. 내가 한번 경험해 본 것을 또 한 번 제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자고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죠. 논술은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죠. 왜? 정답은 없고 내가 쓸 때마다 그때마다 실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올라가기 때문이죠. 절대로 같은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아직 기출문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제 생각은 사실 제일 먼저 들어도 기출문제 풀이를 제일 먼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커리큘럼 사항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제 출조답이라는 기출문제 풀이가 마지막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바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공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때 회계를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회계를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시험은 회계사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략 60점 비슷한 목표점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회계를 공부를 쭉 하시다가 얘는 대략 60점을 맞더라도 아니면 이보다 못한 50점을 맞더라도 나는 1차 시험을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라고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2차는 1차보다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시간 세이브, 더 많은 공부 방법을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도 했던 기출문제를 2차 시험에서 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다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안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잘 보기를 희망하거나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물론 모의고사도 높은 등수에 있는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크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모의고사라는 것의 속성은 사실 예상 문제가 많죠. 물론 일부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크게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똑같이 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의고사의 속성 자체는 대비입니다. 따라서 예상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의 선배 아니면 또 다른 합격생,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미 이것은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 정리가 안 되는 가운데서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1차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계를 공부했어요. 기출문제도 풀지도 않고 그의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 반에 들어가서 회계 강의를 듣고 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냐, 지금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 시점이 모의고사와 진행하는 시점이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답안이 있으면 분명히 확인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걸 몇 월 달에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걸 풀고 나서의 관세사 2차의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여러분들의 목적, 목표, 전략, 전술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기출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출 문제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도는 경우도 있지만 돌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원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를 잘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온다는 것을 전제하에 강의를 들으라고. 두 번째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입니다. 네. 이 프린트물은 당연히 모범 답안으로 좀 제시가 되죠. 근데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할 때 특정 교재를 사용해서 모범 답안을 나눠드리게 되면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 출조답 시간 강의를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리된 지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되 답을 쓸 때 여러분들에게 문장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땐 소목차라든지 아니면 핵심어 정도를 서술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출문제는 중요한데 어떤 교재를 보고 쓰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든 심지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오픈북을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설정하는 것이 더 목표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좀 달라서 문장이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랑 좀 다르다고 해서 득점을 못 받고 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예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목차가 들어가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인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풀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무역실무의 구성이 무역실무 10개년을 기반으로 하겠죠. 10개년을 기반으로 하고 10개년 이전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0개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요. 자, 대외랑 외환에 대한 문제풀이요. 대외랑 외국환에 대한 문제풀이는 그냥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냥 프린트물만 제시해주고 어차피 너네 규정에 있으니까 그냥 그걸 보고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외 외환의 문제풀이 날로 가면 갈수록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개년도도 한 10개년 이상이 모여진 것 같아서 저는 이 대외 외환도 같이 풀어드리는데 아무래도 본문을 먼저 끝낸 후에 역대 대외 외국한 문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종합으로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랑 외환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10개년 전이라도 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대외 외환 역대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대략 한 30에서 40강 사이에 그런 텀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커리큘럼이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좀 힘듭니다. 어떤 돌파구를 좀 찾고 싶습니다. 오세요. 오시면 무역 실무를 풀이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드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무역 실무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외우고 복붙하는 과목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를 마치고 저는 1강을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